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 이 기업은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고 있어요. 최근에 원전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대미 투자를 한다면 원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은 우리가 쉽게 놔줘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계속 시장의 흐름에 따라 지켜봐야 되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누가 사고 있는가? 아니면은 원전이 진짜 지금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 제가 오늘 체크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돈이 몰리는데 거래 대금이 몰리고 있는 곳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거 다 읽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줄이라도 댓글을 써주시면은 거기에 또 힘을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까 꼭 댓글 한 줄이라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이랑 자율주행 관련된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2026년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이 어디에 몰렸느냐. 요즘 시장이 정말 변동성이 커요. 어제 5% 올랐다가 내일 5% 빠졌다가 오늘 5% 올렸다가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좀 중심을 잡고 가야 됩니다. 오늘 올랐으니까 뭐 들고 가야지. 내일 빠졌으니까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중심에 따라서 흔들리더라도 결국엔 뿌리가 깊은 기업이나 업종은 돈이 많이 들어온 기업들은 결국엔 추세가 이어진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은 잡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거래대금 상위입니다. 요즘에 상위 종목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였는데 최근에 하나솔루션이 올라왔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 태양광 관련해서 좀 활동이 적극적이다 보니까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3.59%로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반등세가 이어졌죠. 그래서 계속 빠지기만 하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반등을 하고 거기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반등을 하면서 이제 국내 기업도 같이 좀 추가 상승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번에 설 끝나자마자 엔비디아 HBM4를 납품한다라는 이슈에 상승이 둘 다 나와줬습니다. 왜냐면 얘네 두 개가 HBM4 이제 공급하는 기업 유일하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떨어졌다. 뭐 이런 말 때문에 오히려 이 두 개가 좀 수혜를 받았고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반도체가 지금 누가 고점이다 또는 이제 조금 팔아야 될 것 같은데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언하면은 그거는 사실 지금은 좀 무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좀 두드러 맞더라도 이게 조금 꺾여서 사실 주가가 좀 밀리더라도 지금은 그 이전까지는 일단 상방을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50% 수익을 냈으면 그래도 한 10% 손실 낼 각오로 일단 가야 됩니다. 내가 100% 수익 냈으면 마이너스 20% 정도는 두드러 맞을 각오로 가야 돼요. 내가 100%다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나올 때는 뱉어낸다 이런 생각으로 가야 돼서 일단은 지금은 단원에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를 이제 이 두 배수로 추종하는 ETF고 오늘 8% 가량,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한 4% 오른 거죠. 그 다음에 원전에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 거래 대금이 양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원전 기업이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국내 원전 기업에도 거래 대금이 양봉으로 세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두산어빌리티에 최근에 이렇게 들어온 적이 없는데 좀 특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1배수 상승세 거래대금,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X랑 추가적으로 이 최근에 금융지주 쪽이 벚꽃 배당이라고 하죠. 2월 말에 1분기 배당을 받으려고 좀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 관련해서 되게 집중하고 은행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매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벚꽃 배당 받으려고 수급이 들어온다. 증권 금융 비슷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양봉이긴 한데 최근에 힘이 좀 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현대차는 지금 지지부진하다. 얘는 거래대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게 상승 거래대금이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코스닥 두 배수 상승 11%,
코스닥이 단기간에 올라왔죠. 좀 이따 얘기하긴 할 텐데 코스닥을 좀 부응하려는 이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2차 전지고요. 에코프로는 사실 지금 올라오고 있진 않아요. 근데 계속 이제 위에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근데 코스닥을 진짜 끌어올리려면 에코프로도 움직이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코덱스 코스닥 150 이거는 이제 1배수로 코스닥을 추종하는 ETF. 그다음 인버스 최근에 조금 이 하방 베팅 하신 분들이 기분이 조금 좋아지시려다가 다시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방 베팅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방 베팅 하는 것보다 내려올 때 분할로 사는 게 더 수익 내기 좋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그래요. 위험하다를 떠나서 구조적으로 하락이 나한테는 불리하고 상방이 유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방 베팅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제주반도체는 반도체 쪽 거래대금, SK스퀘어 이것도 SK하이닉스 거래대금,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이 최근에 추세 반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에 좀 강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도체가 역시나 강세다. 그 다음에 일부 업종으로는 태양광 쪽이고, 그리고 이제 원전 쪽에 오랜만에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이 올라갈까 말까 지금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그 외국인이 뭘 사고 기관이 뭘 팔고 뭘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이 아무것도 안 샀어요. 최근에 계속 팔기만 하고, 사더라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도였고 사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랜만에 몇천억 단위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까 그 거래대금이 유의미하구나. 왜? 외국인이 한 3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다라는 게 정말 오랜만에 산 거거든요. 그래서 유의미한 흐름이구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력기기 쪽 한 1,000억 원 정도. 이건 의미 없는 수준이고. 그 다음 기관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피, 레버리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매수세가 좀 유의미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상당히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 개인은 사긴 샀는데 오늘 뭐 대단히 매수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개인은 오늘 사는 날은 아니었다. 누가 사는 날이었다? 외국인이랑 그다음 기관이 오늘 사는 날이었고요. 근데 보통 시장이 오르면 개인들은 팔아요. 근데 뭘 팔았을까를 봐야 되는데, 일단 외국인은 오늘 뭘 팔았냐 보면은 현대차, SK하이닉스 팔긴 했는데 대단히 많이 팔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유의미하진 않다 얘기를 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판 게 유의미하진 않다, 의미 없다. 그래서 둘 다 그렇게 많이 팔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오늘 다 팔았죠. 보면은 삼성전자 1조 팔았고요. SK하이닉스 5천억, 두산에너빌리티 3,800억.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이제 외국인이 다 받아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관이 다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 흔드는 거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가슴이 떨렸는지 매도세가 조금 나아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플러스 5% 했다가 내일 마이너스 5% 했다가 지수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조금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그 물량들을 이 기관들한테 던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의 좀 유의미한 매수세는 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항상 거래대금 상위에 있었다가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다가 다시 좀 양봉을 세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도주를 본다 그러면 적어도 3개월은 봐야 된다. 진짜 주도주면 3개월은 오른다라고 했어요. 중간에 흔들리더라도. 그래서 사실 지금 원전을 한 번 더 조금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일단 대미 투자 1호로 봤을 때는 사실 원전의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나와요. 왜 그러냐? 미국 내에는 이 원전 기술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사전 조율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에 돈을 주고 미국이 그 돈 가지고 뭐 할까? 이런 부분인데, 현재 정부 안팎에서 언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원전, 전력망, 변압기 이런 거겠죠. 그다음 세일가스 등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원전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공급망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원전 기술력의 원천도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어쨌든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력을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 기술력으로 다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만들 만한 기술력이 없어요. 공장이라든가 생산 능력이 없고 기술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만들려면 한국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원전을 건설하려면 몇만 개에서 몇십만 개 부품이 조달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장이 없으니까 뭐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국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조금 원활하게 이 공장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원전하면 러시아가 되게 잘 만들거든요. 뭐 중국도 잘하고. 그럼 중국, 러시아 데려다가 원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은 한국 데려다 만들겠습니까? 한국 데려다 만들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한국형 노형인 APR 1400을 사용할 경우에 한국의 약 30%가량의 이익이 남는 반면, 미국식 노형인 AP 1000을 사용하면 이익이 10% 수준이더라. 그러니까 이익을 보더라도 한국이 낫더라. 굳이 뭐 이거를 이익이 안 남는 방향으로 할 거 있어. 한국이랑 협업하는 게 낫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도 원전 이슈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미래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전의 국내 인허가 절차가 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국내도 국내지만 미국 내에서도 상반기에 SMR 관련된 이제 허가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NRC라고 해서 미국 이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 이 허가를 내주는 기간을 엄청 땡겨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는 원전 얘기가 사실 끊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SMR 기술개발 사업단은 관계기관들과 표준 설계 인가 신청을 위한 막바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2월까지 어떻게든 2월 말까지는 신청을 하는 게 계획이고, 지금 상당히 협의를 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죠. 그래서 원전 쪽은 아마 올해 상반기 내내 계속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꽤나 뿌리가 깊은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전기를 조달할 방법이 사실 원전이 가장 메인이고 원전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전은 계속 허가를 내주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제가 원전 하면은 매번 관심을 갖는 쪽이 이제 이 코덱스 K원자력 SMR에 대해서 매번 얘기를 합니다. 0098F0이에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메인이고 현대건설, BHI, 삼성물산, 한국전력, 한전기술에서 쭉 원전 기술 관련된 기업들이 밸런스 있게 깔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전에 거래대금 상위,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죠. 상단에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흐름을 보면은 사실상 이제 이 구간 라인대에서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을 여기서 저희는 확인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조금 애매했거든요. 여기서는 조금 다시 한번 가질까 말까 했는데,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을 만한 구간 라인대가 요 구간에서 좀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이 전 고점 라인대, 최근 고점 라인대를 돌파할 만한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강세가 나왔고 이 강세가 좀 추세로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는 그냥 칼같이 손절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500원으로 잡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원전 14,500원 라인 때 손절을 칼같이 잡고 추세를 보는 게 맞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래대금 중에서 저는 원전 쪽도 저는 강하게 돈이 돌고 있는 흐름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은행입니다. 최근에 이제 고배당 관련해가지고 은행 쪽에 좀 수급이 몰리고 있고, 제가 상법 개정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우리 뭐라 부르냐면 벚꽃 배당이라 불러요. 벚꽃 배당이 뭐냐면 벚꽃이 이제 휘날리는 시절, 이 3, 4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3, 4월에 배당을 받으려면 2월 말까지 사야 돼요. 2월 말까지 이제 매수세가 배당 많이 주는 기업으로 들어오는데, 그중 하나가 은행인 거죠. 그래서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합산 18조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일제히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금융지주,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다 실적을 제가 하나하나 열어보고 주주 환원까지 다 체크해봤지만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 쪽은 상당히 좋다라고 매번이고 추세를 계속 이어갔었죠. 그래서
외국인은 코스피를 11조 2천억 원을 순매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은행은 열심히 샀더라. 그러니까 안 팔고 샀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지 않느냐라는 뜻이고요. 기말 배당 확대와 아까 얘기한 벚꽃 배당, 그다음에 상반기 자사주 매입 규모 증가 발표로 이게 이제 주주 환원을 50% 이상 대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이제는 투자자들이 똑똑해서 나한테 돈 안 주는 회사를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투자해주고 날 믿어주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사주 소각을 하든 배당을 더 올려주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은행이랑 손잡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코덱스 은행입니다. 그래서 091170 코덱스 은행이고요.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제가 다 실적 체크하고 IN금융지주 다 확인하고 있죠. 예, 다 뭐다 긍정적으로 나왔다. 주주 환원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추세에 따라서 실제 이 코덱스 은행이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낮게 봤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 구간일 거고 그 이후에도 매일매일 아마 흐름을 체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도 지금 3%대가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여전히 저는 좀 더 볼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2월 말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나 은행은 마찬가지로 14,500원 칼같은 손절을 잡고 추세를 2월 말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는 여전히 거래 대금이 좀 크게 돌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계속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묘하게 바뀌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바뀌고 있느냐? 추가적으로 이 코스닥에 돈을 좀 넣으려고 약간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보여요. 특히 코스닥 액티브 ETF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레버리지라는 게 있고 액티브라는 게 있는데 레버리지는 뭐예요? 두 배수예요. 그냥 코스닥이 1% 오르면 2% 수익 내는 상품이 뭐예요? 그게 이제 레버리지예요. 두 배 수익 내는 상품이. 근데 액티브는 뭐냐면 말 그대로 상당히 역동적으로 이 코스닥에서도 변동성이 큰 거 위주로 ETF를 담아서 만든 상품이 코스닥 액티브입니다. 역동적으로. 그래서 두 배수가 아니라 정말 셀 것 같은 거를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운용업계에 따르면 타임폴리오 운용은 코스닥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구성한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 준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ETF가 출시되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기업들은 되게 유동성이 큰 걸 거고 그 다음에 이 ETF를 사는 만큼 거기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3월 초 관련 상품을 상장할 계획이며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도 코스닥 액티브 ETF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이 삼성은 그게 있죠. 코덱스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있지 액티브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액티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올해는 키 맞추기가 예상되는 만큼 운용사들의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가 활발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뭐 3,000은 가야 되잖아요. 그 발표를 했으니까. 사실 3,000 갈진 모르겠지만 지금도 30% 정도는 가야 절반은 가거든요. 1,500. 그러니까 좀 뭐라도 지금 노력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인 거죠. 그래서 연기금의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국내 주식 투자금 가운데, 그러니까 총 투자금이 아니라 국내에다가 투자하는 자금 중 2, 3%를 코스닥에다가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돈인데 그거를 국내 주식 투자금의 한 10%까지 올릴까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10조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조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코스닥을 좀 끌어올릴 만한 좀 거래대금이라든가 유동성이 좀 투입하려고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는 게 보여요. 그럼 우리가 코스닥이 올라간다면 어느 기업들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보시면 이제 이 코스닥 시총 상위입니다. 저희가 150개까지 볼 것도 없어요. 50개까지만 보면 눈에 딱 띕니다. 뭐가 띄어요? 에코프로,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뭐죠? 2차전지 상위 1, 2, 3위. 그 다음에 알테오젠 바이오죠. 레인보 로보틱스 로봇,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그 다음에 미용기기, 로봇, 바이오, 소부장, 바이오, 미용기기, 게임, 바이오, 로봇, 소부장, 바이오, 로봇, 뭐 미용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도 소부장, 로봇 뭐 애매하게 보면 될 것 같고, 소부장, 실리콘2 화장품 미용기기, 바이오, 엔터, 소부장, 그다음 파두도 반도체, BHI 원전, 그다음에 소부장, 바이오, 소부장, 로봇, 세트레가 있는 우주항공 쭉 내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뭐 미용기기, 로봇, 바이오 뭐 애매하게 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뻔하죠? 뭡니까? 그럼 로봇 뭐예요? 2차전지, 그 다음 바이오, 그 다음 엔터, 그 다음에 미용기기, 화장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또 좀 더 내려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이구나. 반도체 소부장.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로봇,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엔터, 미용기기. 근데 이게 돌아가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코스닥이 오르려면 얘네들이 올라야 돼요. 적어도 얘네들이 상승해야 오른다. 얘네들이 상승하지 않으면 코스닥은 못 오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도체 소부장 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코스닥 상위에 뭐가 많아요? 반도체 소부장 엄청 많죠. 바이오 엄청 많죠. 그 다음에 2차전지 로봇 이게 메인이고, 엔터, 미용 이쪽은 좀 2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군, 2군인데 사실상 사람들이 반도체 소부장의 확률을 많이 높게 보는 거고, 바이오 이제 다시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바이오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도는지, 어디가 먼저 출발하는지를 민감하게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시장 다 여기서 노는데 혼자 저 멀리서 이상한 거 투자하고 있으면은 혼자 소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 돈이 어디로 도는지 같이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면, 매일매일 체크하면 좋을 것 같다. 외국인이 뭘 사는지 민감하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됐고요. 이거는 제 거 체크하면서 같이 그냥 공유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매일 그냥 습관처럼, 여러분들도 마치 매일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침밥 먹는 것처럼 장마감하고 저녁에 저랑 같이 하루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을 우리가 어디 봐야 되는지 같이 계획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뭐 로봇 자율주행, 아까 2026년 버전으로 시장 전망 관련주 업데이트한 거 자료집 어디서 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저희가 좀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뭐 테마주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뭐 적어야 되냐, 개인정보는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사실 받아도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료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을 깔고 나서 어플에 제가 중요한 글을 가끔 써요. 꼭 봐야 되는 거. 그럼 그때 이제 푸시 알람을 가끔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푸시 알람에 대한 뭐 허용, 승인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뭐 허용하시겠어냐, 뭐 승인하시겠어요 물어보거든요. 그럼 허용 승인 바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의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매매법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 추천주가 이제 보시면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로봇 자율주행 그 자료집 여기에다가 제가 무료로 전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 맨 밑에 로봇 자율주행 산업 핵심 자료집, 그 다음에 2025년 하반기 로봇 자료집,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전부 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2월 9일, 6일, 5일, 4일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 저희가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다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매일 운용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 댓글 다 읽고 있고 그 힘으로 제가 영상 찍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리고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감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